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으로 그 미친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남편의 발인을 마치고 딱 3일 뒤였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지은아, 나 사위 보낸 슬픔이 너무 커서 저기 지리산 깊은 절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당분간 찾지 마라. 하며 승려복 같은 개량한복을 입고 사라진 친정 엄마가 호피 무늬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공항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엄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허리를 아주 능숙하게 감싸 안고 귓속말을 하며 키득거리는 키 큰 남자.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5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 짝다리 짚는 버릇, 뒷주머니에 꽂힌 여권, 그리고 왼쪽 손목의 점. 분명 3일 전 낚시하러 가던 날 실족사 한 사람. 제 남편 김성훈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하와이 가서 50억 펑펑 쓰고 죽자. 으흐흐. 아, 참. 지은이 한텐 비밀인 거 알지? 걔는 지금쯤 방구석에서 울고 있겠네. 어머, 김서방. 아니, 오빠.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앙큼하기는. 늙은 장모가 그렇게 좋아? 그럼요. 지은이보다 장모님이 훨씬 섹시하죠. 피부도 탱탱하시고. 오늘 밤 기대하세요. 코코넛 오일 발라드릴게요. 아이 몰라잉 부끄럽게. 저는 들고 있던 남편의 영정사진 액자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항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요. 이 미친년 놈들아. 안 죽었어? 안 죽었냐고. 시간을 5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새벽 2시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갔다가 실족사했다고요. 강원도에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었는데 며칠째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씨 부인 되십니까? 안타깝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물살이 워낙 세서 하류로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발견된 건 이 신발과 낚싯대뿐입니다. 신발 남편분 거 맞습니까? 남편이 아끼던 한정판 운동화 한 짝. 저는 그 젖은 신발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아니지? 장난이지? 낚시 간다며. 왜 신발만 돌아와?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 관을 놓고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장례식 내내 상주인 엄마의 행동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보통 사위가 죽으면 장모가 실신하다시피 우는데 엄마는 곡소리는 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새벽 3시 조문객이 다 빠져나가고 적막한 빈소. 저는 곡기를 끊고 탈진에 쓰러져 있는데 엄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육개장에 밥을 2공기나 말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게요.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면서요. 친정 엄마가 우물거리며 아이고 배고파라. 지은아, 너도 좀 와서 먹어라. 여기 육개장 맛집이네. 깍두기가 아주 잘 익었다. 엄마, 사위가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 그것도 깍두기 국물까지 부어서? 엄마 진짜 왜 그래?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김서방이 효자라. 장모 굶는 거 싫어할 거다. 많이 먹고 힘내서 보험금 타야지. 김서방이 본인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있다더라. 그거 50억이라던데? 시체 없으면 늦게 나온다던데 변호사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유독 보험금 이야기에 집착했습니다. 그 돈 나오면 엄마 아파트부터 좀 바꿔다오. 사위가 가는 마당에 장모 호강은 시켜주고 가야지. 그리고 나 치아 임플란트도 해야 하고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봤는데 50억이면 다 할 수 있잖니? 딸이 과부가 됐는데 위로보다는 돈 계산이 먼저인 엄마. 저는 그저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한이 맺혔나 보다 했습니다. 철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밤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통화 소리. 엄마는 애교 섞인 콧소리로 응작이야. 밥은 먹었어? 여기 육개장 더럽게 맛없어. 고기도 질기고. 아유, 지루해 죽겠네. 지은이는 계속 울기만 해. 시끄러워 죽겠어. 빨리 끝내고 갈게. 잉잉, 보고 싶어 죽겠어. 밤에 추운데 이불 꼭 덮고 자. 사랑해. 저는 엄마가 늦바람이 나서 애인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사위 빈소 화장실에서 자기야를 찾는 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그 자기가 계곡물에 떠내려갔다던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남은 베개를 끌어안고 우는데 거실에 있던 남편의 태블릿 PC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리니지엠 불멸 이 기사님이 접속하셨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멸 이 기사는 남편이 목숨 걸고 키우던 게임 캐릭터 아이디였습니다. 누가 해킹했나? 아니면 귀신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습니다. 친구 접속 현황에 남편의 계정이 접속 중으로 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을 켜봤습니다. 접속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모모 PC방. 강원도 계곡에서 죽은 사람이 서울 강남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타자가 잘 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여보, 살아있는 거지? 나 너무 무서워. 제발 대답 좀 해줘. 이거 당신이지?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더군요. 그런데 10분 뒤 게임 접속이 뚝 끊겼습니다. 마치 제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챈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밑에 떨어진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맨 뒷장에 알 수 없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D-Day 8월 15일. 하와이. 프리덤. 50억. 장모님은 나의 구원자. 영숙 씨 사랑해. 영숙 씨랑 살 거야. 8월 15일. 바로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왜 여기서 장모님이 나와? 게다가 영숙 씨라니? 엄마 이름이 박영숙인데 사위가 장모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썼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 없는 사고, 장례식장에서 웃던 엄마, 엄마의 자기야 통화, 그리고 남편의 게임 접속.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아니, 두 사람은 한 통 속이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이민 가방에 옷을 쑤셔 넣고 계셨죠. 지은아, 나 마음이 너무 허해서 저기 지리산 깊은 암자에 가서 백일기도 좀 드리고 올게. 연락 안 될 거다. 찾지 마라. 내 사위 극락왕생 빌어주고 올란다. 그런데 엄마가 챙기는 짐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덜 잠겨서 틈으로 삐져나온 것들, 호피 무늬 비키니 수영복, 챙 넓은 밀짚 모자, 빨간 립스틱, 망사 스타킹,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장대 위에 놓인 남성용 비아그라 2통. 엄마, 절에 가는데 비아그라는 왜 챙겨? 그리고 웬 비키니? 스님들이 수영복 입고 기도해. 엄마는 당황해서 동공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아니, 그게 스님이 그러는데 고산병엔 비아그라가 좋다고. 혈액순환에 좋대. 그리고 계곡물에 목욕 재개할 때 입으려고. 요즘 절은 다 개방적이야. 넌 몰라도 돼. 아이고 바쁘다 바빠. 엄마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나간 뒤 엄마 방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2인 강남 터미널 출발 하와이행 편도 티켓 예약 확인서 탑승자 박영숙, 제임스 킴. 제임스 킴? 남편의 영어 이름이 성운 킴이 아니라 제임스였나? 아니, 남편은 여권도 없는데?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인천공항이요. 최대한 빨리요. 좀비 잡으러 가야 해요. 제 인생이 걸렸어요. 밟으세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엄마랑 바람이 난 거라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손으로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인천공항 1터미널.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영정사진 장례식장에서 쓴 거울 무기처럼 들고서요. 사람들이 저를 미친 여자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면세점 입구 명품관 앞에서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는 두 남녀. 엄마는 20대나 입을 법한 등 파인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는 키 180, 덩치, 짝다리 짚는 자세.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내 남편 김성훈.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잉 오빠 나 저 샤넬백도 사줘. 50억 있잖아. 나 그거 안 사주면 비행기 안 타. 남편입니다. 죽은 남편은 알았어. 우리 예쁜 영숙 씨가 원하면 다 사줘야지. 자, 해봐. 아이스크림 묻었다. 쪽? 제 눈앞에서 60대 장모와 30대 사위가 뽀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넘어 뇌가 정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불륜을 넘어선 인류애가 상실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던 청소 카트를 밀고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아, 죽어. 카트에 치인 두 사람이 볼링핀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의 선글라스와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묻은 아주 뽀송뽀송하고
기름진 얼굴이었죠. 야, 이 좀비 새끼야. 안 뒤졌어. 남편이 놀라며 히익. 지은아. 나의 엄마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네요. 엄마야. 너 내가 여기 왜 있어? 너 오늘 출근 안 했니?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살아 있었어? 내 눈물 돌려내. 내 육개장값 돌려내. 그리고 우리 엄마랑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절이야? 공항 경찰대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공항 경찰실로 끌려갔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이 기막힌 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자작극은 사실 도박 빚이 30억이나 있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살 자작극을 꾸민 겁니다. 시체를 못 찾으면 실종 선고 후 거액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계곡에 신발만 벗어두고 도망친 거죠. 조력자가 엄마, 아니 연인인 엄마죠. 남편은 혼자서 이 짓을 할 수 없어.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돈 욕심 많고 외로움을 타는 장모를 꼬드긴 겁니다. 장모님, 저랑 50억 반땅하시죠. 지은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랑 해외 나가서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장모님, 솔직히 지은이보다 더 매력적이십니다. 제 이상형이에요.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고생한 엄마는 젊은 사위의 달콤한 유혹과 50억이라는 돈에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둘은 사위와 장모가 아니라 범죄 파트너이자 불륜 연인이었던 거죠. 위조 여권과 하와이. 남편은 제임스 킴이라는 위조 여권을 만들었고 엄마는 갯돈을 다 털어 하와이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기 전까지 엄마 돈으로 흥청망청 놀다가 보험금이 나오면 세탁해서 영원히 잠적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경찰 양반, 나는 몰랐어. 김서방이 시킨 거야. 나를 협박했다고. 나는 늙은이라 아무것도 몰라. 사위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웃기지 마세요. 장모님이 먼저 꼬셨잖아요. 김서방, 우리 둘이 튀자고. 비아그라 챙겨온 거 보세요. 저 할망구가 나를 성적으로 착취했다고요. 밤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어머, 할망구. 야, 이놈아. 어제는 영숙 씨라며. 너가 인간이니?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을 보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났습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울었다니. 결국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화려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여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남편은 과거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차에 타면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면 빚쟁이들한테 죽어. 합의해줘. 저는 들고 있던 영정사진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액자가 깨지면서 유리가 박살났죠. 아베, 웃기지 마. 내 남편 김성우는 5일 전에 계곡에서 죽었어. 넌 그냥 제임스 킴이라는 사기꾼일 뿐이야. 법적으로 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감옥에서 평생 썩어. 엄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엄마,
아니, 박영숙 씨. 하와이 대신 교도소 독방 가게 된 거 축하해. 거기서 비아그라 먹을 일은 없겠네. 건강히 잘 살아. 영치금은 꿈도 꾸지 마. 1년 후 남편은 징역 8년, 엄마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이 숨겨두려 했던 50억 도박 수익금은 제가 제보해서 전액 굽고 환수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된 자잘한 재산과 엄마의 보증금까지 싹 털어서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꿈에 공항에서 저에게 윙크하던 엄마와 남편이 나오지만 이제는 웃으며 깹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보다는 제 침대가 훨씬 따뜻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프지 않아 보이는 상주가 있다면, 그리고 그 상주가 갑자기 비키니를 챙겨 여행을 떠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관 속에 시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활한 남편을 다시 지옥으로 보내버린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